네, 지금 뉴욕은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어제의 흐름과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캐나다 아이오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의 시장 흐름과 그리고 대선 결과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전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2024년 미국 대선이 진행됐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박빙을 예상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매체 및 언론사 등이 다들 다르게 예측하고 있어서 정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현재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도 주식 시장만 본다면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지수가 많이 올랐고 특히 비트코인, 테슬라 등 트럼프 하면 떠올려지는 종목 및 자산군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10년물 국채의 경우 장 초반 금리가 크게 오르는 듯 보여서 역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만들었었는데 경매가 진행된 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보합세로 마감해서요. 이 생각이 틀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달러도 약세를 보이며 103.44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대선 결과에 뚜렷한 베팅을 하지 못하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해리스는 남과 여, 흑인과 백인 등 대립되는 특징이 많은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관세의 트럼프와 법인세의 해리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쓸 거냐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유럽 및 기타 국가들에서 관세를 올려서 그리고 해리스는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업들에게 법인세율과 거액자산들에게 세율 인상을 통해서 세입을 늘려 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트럼프의 당선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관세를 올려서 세수를 늘리면 해외에서 많은 품목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좀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 안 좋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과연 어떤 섹터들이 트럼프가 당선을 통해서 좋을지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에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은행, 에너지, 미국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프리마켓에서 이런 해당 섹터 종목군들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당선자에게 놓인 과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투자이고 만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채가 증가한다면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을 야기해서요. 결국 주시장에 밸류에이션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주시장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줄어들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한다면 이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준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자 전망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주시장이 몇 프로 오른다 아니면 빠진다 등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증권사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자본을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이 트럼프 당선 시에는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매우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놨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되자 나스닥 선물이 물론 5% 이상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는데요. 이후 바로 급반등해서 결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마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당시 때 이렇게 일하면서 써놨던 노트를 다시 오랜만에 꺼내서 보니까 대선 전에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큰데 그리고 대선이 안 빠졌으면 선거 이후 한두 번 출연 걸 수 있지만
대선 때 주시장이 하락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 높다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증시가 이 대선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우상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보고요. 다만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좀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암, 퀄컴, 아이온큐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이오스가 중립 의견으로 전환돼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게 매우 짧은 중립 의견이 될 거고 이번 주 초 다시 매수 의견을 전환될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아이오스는 이번 주 월요일 소극적 매수 의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운용 모델에서 이렇게 매우 강력한 매수 시그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다 정리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라는 중립 의견이 아닌 주식을 매수하라는 신호가 나왔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준일 캐나다 아이오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